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4일쯤 이뤄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시한을 넘겨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세요? 저는 이번 주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번 주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평의와 판결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평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만장일치를 위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미 이제 상당히 예를 들면은 그 탄핵 기각을 원하는 민심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그 형사재판들이 있잖아요. 중위임무 종사에 관련됐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호 청장 등의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공소사실 인부에 관련된 의견 나오는 것도 선고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심판정에 나와서 큰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소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측의 소추 사유였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철회했던 부분이 이번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검사들 탄핵 기각 사유에 보면 그 결정문에 그런 설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설시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이상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내란죄를 이게 사실상 철회한 거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이게 철회한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심판에 결심할 때까지 정확히 국민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한다는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해 놓지 않고 형사재판하는 것 격이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아마 각하 의견에 힘을 실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자체가, 탄핵을 소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초반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0차례나 변론기를 거쳤고 그 이전에 또 헌재가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쟁점도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란죄 빠진 것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란 행위를 어떻게 이걸 따질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그것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기각이나 이런 문제로 각하나 이런 걸로 흐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연됐다는 표현도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며칠 내에 나와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과거 2차례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문에 그때보다 길어진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뭔가 쟁점 때문에 길어지고 지연되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숙고를 하는 과정일 것이고 이미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2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저는 각하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심리까지 끝난 상황인데 각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각하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타당한 얘기인데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사재판에도 보면 공소기각 결정과 판결이 있어요.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결정은 명백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사실 더 이상의 본안 심리 다가가지 않고 그냥 결정으로 끝내는 것이고, 판결은 다 끝낸 뒤에 공판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실체적 관계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하는 것이 판결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헌법재판도 처음부터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다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거고, 다만 각하 나오려면은 이게 그 종국심야관여한 재판관의 절반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6명이 되면 사실 인용, 그다음에 6명이 안 되면 기각. 근데 종국심야관여한 재판관의 5명
지금 5명이죠. 8명이니까 5명 이상이 만약 각하 의견이면 그때 법적 의견이 각하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각하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각하라고 주장하신 많은 분들은 일부 재판관들 각하를 내고 일부가 기각을 내면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각하와 기각에 대한 혼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세요? 저는 같이 이루어지면 이제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미리 같이 이루어졌으면 상관없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사유를 보면 전제가 먼저 심리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그 정족수 있잖아요.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200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이 그 소추 의결이 무효가 되고 그러면 그 최권한대행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극단적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최고한대행 임명했던 여러 가지 재판관들도 무효가 되는 거고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도 무효가 되고 따라서 아마 헌재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리를 먼저 했을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어쨌든 선제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심리를 먼저 진행했을 것이다. 그럼 먼저 종결했으면 먼저 끝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고 시기를 늦춘다 또는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주말이 여야의 장외전 총력전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원래 지금 1월, 2월 정도에는 탄핵 반대 집회만 많이 나오셨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오면서 지난 주말 우리가 목도한 것처럼 양 진영 모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아마 이런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특히나 탄핵 선고가 나오는 당일날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런 좀 흥분해 있는 그 국민들이 혹시나 그 서부지구 폭동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근데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거리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에너지를 좀 다르게 그 부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는 정당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관저로 돌아온 이후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인데 뭐 관저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낼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이미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의 목적은 사실 국민들의 지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한 또 호소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뭐 세이브 코리아라든가 일부 국민들이 상당히 이미 이제 호소가 되고 있죠. 따라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헌재에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또 하나 뭐 변론조지서 등 추가적인 의견서를 낸다는 소리도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취지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불복한다라는 또 이 역정치적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석방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가서 관저 정치를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야권에서 주로 나왔었는데 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이전까지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들이 헌재 절차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뭔가 그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신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인용문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 마지막 문단에 이 피청구인은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혹시나 본인이 이 헌법소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헌법의 그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판결의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초반에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종결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재판에 불리할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메시지를 자중하고 안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현재 검찰과 공수처 자료의 증거 능력을 따져봐달라는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 취소 이후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런 의견은 사실은 이제 그 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번 냈어요. 문제를 예. 제기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영 교수 등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도 또 별도로 참고 자료로 제출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저 부분은 사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공수처가 생산한 수사 기록은 적다고 하지만 거기에 첨부한 수사 기록은 꽤 있거든요. 공수처가 자체 생산하지 않았지만 예. 경찰로부터 받거나 검찰로부터 받은 그 수사 기록이 거기에 첨부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 기록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와 유사하게 검찰 또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찰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인정받은 바 있지만 사실은 또 대통령과 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이 되게 되면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생산한 수사 기록도 증거 능력이 없다. 유법 수집 증거다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상당히 어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강조하는 측면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을 한 상황에서요. 오늘부터 계엄 사태 연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내란죄 공범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됐고 이 형사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석방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재판을 받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수사 권한에 관련된 지금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매우 혼란을 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내란죄로 이어졌다는 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 공수처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면 수사 권한 문제가 나중에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적한 것이거든요. 이게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뭔가 좀 더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에게 요구를 하든 본인들이 이걸 보완하든 해서 이게 즉시항고를 했었어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재판을 받느냐? 왜 우리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전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크게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찰도 그 기간 계산을 잘못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도화선이 됐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 형평성을 갖다가 왜 구속 불구속에 관련된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수사권 문제가 그 구속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도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을 만약에 보석이나 아니면 구속집행 정지로 풀어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재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불법 구속이기 때문에 풀어준 거를 갖다가 왜 풀어줬냐. 형평성 문제 제기. 저는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즉시항고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 주셨지만 즉시항고가 좀 위헌적이기 때문에 인신구속 및 유지에 대해서는 그 위헌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안 한 거라서 물론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도 이게 공수처의 잘못이냐 검찰의 잘못이냐 이를 두고도 갑론을박에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에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입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분들은 분명히 야당 측일 겁니다. 만약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뭐 정당 해산 또는 예. 내란 공범 정치 세력 이런 식으로 정치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올 그 정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아마 공격으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승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사실은 여야 공이 승복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재심의회는 없는데 재심의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러면 승복을 하는데 정치적인 승복은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법률적 승복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승복은 저는 양당 다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탄핵이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됐던 간에 또 정치 공세를 이어올 거고 왜냐하면 그 뒤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승부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저 두 정당의 저렇게 두 분 하시는 말씀 등은 법률적으로 승복한다. 또 승복의 의미는 뭐냐면 폭력적인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없도록 예. 양대 정치권이 노력한다 정도로 이어져야지 이것을 정치 소재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는 아마 양당에서 다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야가 이 헌재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이런 공동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냐 공동 메시지를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낸 것인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뭐 정광훈 씨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헌재가 인용 결정 내리면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전한길 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헌재를 압박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잘 안 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뭐 정치적 불복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이걸 불복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여당, 집권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저런 선 넘는 발언들을 그냥 방관하는 걸로 봤을 때 과연 승복하겠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의 원칙도 승복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국민들이 인용되면은 국민의힘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자정시키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줘야 진정성 있게 승복을 하겠구나라는 저희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에서도 그럼 공동의 메시지를 한번 낼까라는 걸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정치적 승복과 또 법률적 승복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의원 62명이 참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도부의 입장과는 계속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기각을 위한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은 2016년, 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에 탄핵이 된 이후에 사실 민주당이 국내 심계열 정당에 보여줬던 그 정치 공세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국정농단 세력 그 이후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서 보수 정치인, 보수층이 아예 괴멸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안 되는 대로 네. 인용이 되면 또 인용 이후에 해당 정치 세력의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또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승복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승부 메시지를 내는 것도 좋은 그 어떤 뜻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승복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적 불복의 여러 가지 의사표시가 폭력적으로 되지 않도록 예. 정치권이 그 부분은 절박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교회 예배 참석으로 공개 행보를 보였고요. 안 의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여권 잠룡들이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들도 탄핵의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들이
잠시 멈췄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그때 강성 보수 지지층의 좀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었기 때문에 그런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선거가 60일 뒤입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은 당장 시작될 겁니다. 아마도 거의 선거 이후에 뭐 한 1, 2주 그 정도 뒤에 경선도 보통 2주,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 모두 즉시 이제 그 경선에 돌입할 거기 때문에 경선 잠룡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탄핵 선고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당장 경선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권 잠룡들 역시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26일 날 돼 있잖아요. 예. 2심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물론 뭐 대선 60일 기간 동안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확정되는지 여부는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 당내나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어느 부분 재판이 먼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먼저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당내 헤게모니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그 뭐 어떤 말씀도 이상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당내 인사를 상대로 해서 검찰과 결탁한 세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잠복해 있던 당내 갈등 양상이 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조심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